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26살 윤서진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어요.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50대 초반의 여자가 서진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온몸에 명품을 두른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팀장이 팔짱을 낀 채 냉소를 띠고 서 있었어요. 자기 직원이 맞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진열된 화려한 매장. 그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쇼핑 중이던 고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50대 여자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서진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또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거기까지.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어요. 명품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은빛 머리카락에 68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눈이 가해자를 쏘아봤습니다.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백화점 직원 서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시작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성북동의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순자 회장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은빛으로 빛나는 단정한 머리카락이 품이 있었어요. 45년 전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 대성그룹을 일군 그녀는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할머니이기도 했어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1살의 손자 강도연이 맞은편에 앉으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 회사 일에는 당당했던 손자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연아? 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드디어 여자를 사귀는구나. 31나 되어서 처음이잖아.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누구니? 어느 집 아이야? 대성백화점 명품관 직원입니다. 백화점 직원?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동안 재벌가와 정치인 집안에서 수없이 선을 보자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던 손자였거든요. 어떻게 만났니? 1년 전이었어요.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명품관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도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어요. 폐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여직원이 옆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2시간 넘게 같이 있으면서 경찰에도 연락하고 가족도 수소문하고 순자가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결국 손녀분을 찾아서 인계했는데 헤어지면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 아이는 내 신분을 아니? 몰라요. 그냥 본사 기획팀 과장인 줄 알고 있어요. 왜 말 안 했니?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대성그룹 부회장이 아니라 그냥 강도연으로요.
순자는 손자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이미 깊이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런 눈빛은 처음 봤어요. 이름이 뭐니? 윤서진입니다. 26살이에요.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어떤 아이인지.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윤서진이 출근 전 아버지 방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2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아빠, 나 출근해요. 그래. 오늘도 힘내라.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빚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서진이 떠안은 빚이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통장 앱을 확인했습니다. 320만 원. 이번 달 150만 원 갚으면 170만 원. 8천만 원까지 아직 멀었어요.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내자. 힘내자. 2년 전 서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컨설팅 펌에 합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합격 통보를 받은 그날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서진은 컨설팅 펌을 포기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대성백화점 명품관에 취직했습니다. 점심시간. 백화점 근처 편의점이었어요. 서진이 2,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동기 직원이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또 편의점이야? 같이 밥 먹자니까. 괜찮아. 이거 맛있어. 근데 진짜 궁금해. 너 서울대 나왔잖아. 영어에 프랑스어에 이탈리아어까지 하면서 왜 명품관에 있어? 외국계 가면 연봉 2배는 받잖아.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명품이 좋아서. 예쁜 거 보면 기분 좋잖아. 에이, 진짜 이유 있을 거 아냐? 진짜야. 난 여기가 좋아. 동기가 자리를 떴습니다. 서진 혼자 남았어요. 도시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윤서진 씨, 팀장실로 와주세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화요일 오후 2시. 강순자가 평범한 옷차림으로 대성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섰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에 수수한 블라우스. 비서 박민아도 캐주얼한 복장으로 따라왔어요. 회장님, 저쪽입니다. 미나가 조용히 가리킨 곳에 윤서진이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서진은 환한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백 코너 근처에 서서 서진을 지켜봤어요. 창구 앞에 70대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녀 선물을 고르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몰라 헤매고 있었어요. 어르신, 손녀분이 몇 살이세요? 취향을 알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서진이 눈높이를 맞추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22살인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제 또래네요. 이 지갑 어떠세요? 실용적이면서 예쁘거든요. 서진이 직접 꺼내서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노부부가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잠시 후 프랑스인 관광객 커플이 들어왔어요. 통역 없이 둘만 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진이 다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봉주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커플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진은 프랑스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농담까지 섞어가며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커플이 큰 금액을 결제하고 기분 좋게 떠났어요.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나야, 저 아이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다 가능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그런 아이가 왜 명품관에 있는 거야? 그때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팀장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정혜수였어요. 윤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정혜수가 서진의 팔을 잡아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번 달 실적 많이 부족하던데. 다음 주에 인사평가 있어요. 알죠? 오 사장 부인 담당 맡아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 사장 부인은 악명 높은 진상 고객이었거든요. 팀장님, 그분은 제가 싫으면 관둬요. 대신할 사람 많아요. 정혜수가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순자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미나야, 저 남자 이름이 뭐야? 정혜수입니다. 명품관 팀장이에요. 수요일, 순자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쇼핑하는 척하며 서진을 지켜봤어요. 정혜수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서진에게 자비를 시켰어요. 재고 정리, 창고 청소, 다른 직원 실적까지 서진에게 떠넘겼습니다. 서진이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데 정혜수가 불렀어요. 윤서진 씨, 이거 오늘까지 정리해요.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사라졌어요. 목요일 오후, 서진이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수가 갑자기 나타나 문을 닫았어요. 윤서진 씨, 정혜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왜 자꾸 피해요? 나한테 잘 보이면 인사평가 좋게 해줄 수 있어요. 팀장님, 거리 좀 지켜주세요. 서울대 나온 게 자랑이에요? 여기선 내가 왕이야. 정혜수가 서진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진이 손을 쳐냈어요. 손대지 마세요. 정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어디 두고 보자고요. 다행히 다른 직원이 문을 열면서 정혜수가 물러났어요. 금요일 저녁, 휴게실, 서진이 후배 이채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신고하면 안 돼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어? 작년에 김 선배가 신고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한 달 만에 퇴사했어.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참기만 하면 참을 수밖에 없어. 아빠 빚 아직 7천만 원 넘게 남았어. 채원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뭐든 도와줄게요. 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원룸. 어두운 방에서 서진이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이번 달 보너스 나왔어. 100만 원 더 갚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70만 원. 보너스 같은 건 없었어요. 서진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토요일 오후 1시. 서진의 퇴근 2시간 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도연이 할머니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서진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명품관 한쪽에는 순자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을 위해 일찍 온 거였어요. 그때 명품관 입구로 50대 초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미란.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지만 표정이 험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다른 고객을 밀치며 서진에게 직행했습니다. 야, 내가 지난주에 산 가방 있잖아. 오미란이 쇼핑백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여기 스크래치 났어. 환불해.
서진이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사용 흔적이 역력했어요. 고객님, 이건 사용 중 생긴 스크래치라서 환불이 어렵습니다. 뭐,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나 여기 VVIP야. 너희 팀장 불러. 정혜수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이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쟁이래요. 정혜수가 서진을 노려봤어요. 윤서진 씨,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요. 팀장님, 저는 규정대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정혜수가 서진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다음 주 인사평가야. 무릎 안 꿇으면 넌 잘려. 아버지 빚은 누가 갚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결국 서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관에 있던 고객 15명이 넘게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후배 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옆에 있을게요라고 했던 채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게 사과하는 자세야? 고개를 숙여. 오미란이 서진의 머리를 누르려 했어요. 서진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찰싹? 오미란의 손바닥이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진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오미란이 다시 손을 치켜들었어요.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서진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오미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어요. 명품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강순자. 68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는? 오미란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순자의 악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VVIP라고요? 돈 좀 쓴다고 사람을 때려도 돼요? 뭐, 이 할망구가 어디서? 오미란이 다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가 그 손목도 잡았어요. 또 때리게? 한 번 맞아서 모자랐어? 순자가 오미란을 밀어내고 바닥에 쓰러진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서진의 부은 뺨을 살폈어요.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정혜수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건 내부 문제니까 신경 끄시고. 내부 문제? 직원이 맞는 게 내부 문제야?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했어요. 나야. 대성백화점 본점 명품관으로 와. 사장도 데리고. 20분 줄게. 20분 후 명품관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맨 앞에 60대 남자. 대성백화점 김재훈 사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본사 임원 10명이 따랐어요. 그들은 순자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명품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미란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회장님? 대성그룹 강순자 회장? 저 할머니가 이 백화점 주인이야?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혜수, 넌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한 번만. 미나야, 명단 불러. 비서 박미나가 태블릿을 보며 읽었어요. 김소영, 박진은, 한미주, 그리고 윤서진. 총 4명입니다. 4명이나 괴롭혔어. 전부 보상하고 형사 고발 준비해. 순자가 오미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미란 씨, 남편이 우리 협력업체 사장이시죠? 거래 끊을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사과할래요? 오미란이 서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미란이 바닥에 엎드려 서진에게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진아, 용서는 내 마음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때 명품관 입구로 도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서진에게 달려갔어요. 서진아, 괜찮아? 뺨이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서진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지금 할머니라고 했어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본사 기획팀 과장이 아니야. 대성그룹 부회장이야. 그리고 이분은 내 할머니 대성그룹 강순자 회장님이야. 명품관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 직원이 대성그룹 후계자 여자친구야? 세상에. 드라마 같다.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왜 숨겼어요? 부담 줄까봐.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어. 순자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놀랐지? 사실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야. 1년 전부터 널 지켜봤어. 치매 할머니 지켜주던 모습도 봤고 프랑스 손님 응대하는 것도 봤어. 순자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확신했어. 우리 손자가 왜 널 선택했는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이 명품관 한가운데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윤서진 씨는 제 약혼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외면했던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가 정혜수를 불렀어요. 끌려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저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서진한테 시켰던 거 그대로. 정혜수가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서진이 오미란을 바라봤어요. VVIP라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미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누구한테든. 서진이 도연의 품에 안겼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웨딩홀에 하객들이 가득 찼어요. 버질로드 끝에서 서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눈부셨어요. 아빠 떨려요. 나도 떨린다, 딸아. 아버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울증에 빠져 방에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순자가 빚을 모두 청산해주고 아버지에게 새로운 일자리까지 마련해줬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살아났어요. 우리 딸,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아빠가 건강해져서 더 좋아요.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와 딸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단상에서 도연이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앞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2년 후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대성그룹 유통본부 윤서진 이사.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바이어 200명이 객석을 채웠어요. 서진이 영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각국 바이어들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객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품의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꿈을 팝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객석 맨 앞줄에서 순자와 도연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의 사무실로 누군가 찾아왔어요. 이채원이었습니다. 언니, 아니, 이사님. 채원이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와, 채원아. 채원이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잖아. 언니는 저한테 옆에 있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진이 일어나 채원을 안아줬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3년 후 대성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서진이 매장을 둘러보러 왔어요. 그때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말대꾸야? 중년 여자가 신임 여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서진이 성큼 다가갔어요. 잠깐요. 서진이 신입 직원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순자가 자신을 위해 나섰던 것처럼 저는 대성그룹 유통본부 윤서진 이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자가 우물쭈물하다 결국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이 이사님 감사합니다. 신입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서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명품관 입구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이 원칙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돌고 돕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